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가 느꼈었던 중요한 투자 팁? 뭐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어디에서도 안 나왔었던 얘기 같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그 부동산 가격 형성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죠. 우리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입지나 직주 근접성, 회사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 학군, 역세권, 단지 크기, 뭐 조망권, 층, 향, 구조, 주변 환경, 뭐 대건축이라면 대지 지분,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가격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요인들과 좀 다른 그런 내용인데,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단지의 아파트나 뭐 어떤 집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의견을 막 개진을 하는데 본인들 집이 나쁘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은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면 예, 그 전국에서 가격이 안 오를 집은 하나도 없죠. 예, 적어도 본인 살고 있는 집들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남녀노소 뭐 직업 불문하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내가 살고 있는 집 동네나 이런 것들이 좋고 다 좋은데 왜 가격이 안 오를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면은 가격이 안 오를 리는 없습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이 좋다는 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였다는 점이죠. 즉, 나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우리 동네고 우리 집이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누구나 좋은 것 집이 이제 진짜로 오르는 집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어떤 작은 뭐 공원 겸 놀이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집주인한테는 큰 호재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가격이 오를까요? 어떨까요? 가격은 사실 거의 이렇게 반영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작은 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집에 악재냐 호재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와가지고 와, 이 아파트 근처에 작은 놀이터가 있네요. 정말 좋다. 이 아파트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구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호재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집주인이 생각하는 호재 영향력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집주인 생각하는 예상 가격 상승, 자기는 이만큼 큰 호재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격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되니까 예상 가격 상승과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저렴하지? 이해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확장돼서 우리 집은 저평가돼 있어. 더 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된 아파트는 매우 드뭅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진짜로 우리 아파트나 우리 집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상대방이 모를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는 평가 자체가 약간 내가 좀 과도한 해석을 했던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 주관적 해석을 했던 거가 첫 번째고 이게 아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좋은 게 맞아. 누가 보더라도 좋은 게 많은데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장점이 알려지면 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는 있죠.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좋은 제품도 사람들이 모르면 알려지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CEO가 될 경우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기술 개발에만 힘을 쏟다 붓고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아.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 그럼 그 제품이 잘 팔릴 리가 없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말 좋은 장점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와,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 들떠서 얼른 그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까요?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발품을 팔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으면 급하게 매물을 찾았고 계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분석하고 열심히 발품 받고 했기 때문에 뭔가 와, 대단한 보물을 손에 얻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집을 다시 팔았을 때의 수익이 어땠을까?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평균적인 상승도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분석이라든가 평가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도 얻었고 그랬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건 맞아. 그러니까 분석한 거는 틀린 게 아니지만 저평가된 아파트는 맞지만 그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구입할 때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팔 때까지도 사람들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지도가 떨어지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인지도가 크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음마아파트, 개포동 아파트, 뭐 반포아파트, 잠실아파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기 싫어도 계속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어떤 것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땡땡 지역에 땡땡 아파트가 있어. 되게 좋아. 동네도 좋고 뭐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라 하면 잠재적 매수자잖아요. 잠재적 매수자들이 그 아파트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구입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평가라고 해도 인지도가 없다면 가격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일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강남 상구라든가 강동구, 마용성 이런 것들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돈에 여유가 되는데 더 싼 지역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돈이 여유가 있다면 내 금액에 맞게끔 비싼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높은 인지도를 가진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거예요. 걔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물론 키 맞추기 같은 건 하겠지만 더 높이 오른다고 걔네가 더 안 오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현상들을 뭐라 그러죠? 양극화라고 표현하죠. 양극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내 가진 자금에서 최대한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투자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집가 상승폭 커지는 서울, 강남 4구, 마영선 급등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강남 4구라든가 마영선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A급지, S급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상위급지인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전부고요. 좋은 지역들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내가 자금이 되는 한 거기에 맞춰갖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인지도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평가 아파트라고 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평가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떤 잠재력만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그런 아파트를 찾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수를 해야 될지 말지는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